서커스의 화려한 매력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공연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괴짜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전신에 긴 털을 가진 사면남, 두 개의 골반을 가진 네발 여성 등 놀라운 실제 서커스 괴짜 10인을 소개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을 눌러 믿기 어려운 세계를 함께 경험해보세요. 톱10 심의 남 라이오넬 스테판 비브로스키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심의 남 라이오넬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890년 폴란드 시트프로크 근처 비엘쿠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저글러였던 비브로스키는 태어났을 때 그의 전신이 2.5cm 두께의 털로 덮여 있었고 어머니는 를 더욱 사랑하기는커녕 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브로스키가 4세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다음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901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비브로스키는 바넘과 베일리 서커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중 그는 체조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며 외모와는 정반대의 진실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동안 미국에서 지역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2년 41세의 나이에 병을 앓고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톱9 샴소세지 쌍둥이 썸무트 송클람 이 지역에는 저글링의 슈퍼스타가 된 쌍둥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샴소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1년 쌍둥이는 태국의 작은 어촌 썸무트 송클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쌍둥이와는 달리 이들은 가슴 부위에 15cm 길이의 연골로 연결되어 있고 간도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술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이 독특한 쌍둥이는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헌터에 의해 발굴되었고 17세의 나이에 보드빌 전시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샴 소세지 보이즈로서 미국과 유럽을 투어하며 그들의 독특한 체격과 놀라운 협응력으로 많은 관객을 매료시켰고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신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공연과 수입을 제어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1839년에 무대에서 은퇴하고 스칼로니 농장을 구매하여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쌍둥이 형제는 비범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며 각각 결혼하여 2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톱8 살아있는 인간의 골격 살아있는 인간의 골격으로 알려진 아이작 W. 스프레이는 19세기 서커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1841년 5월 21일 아이작이 태어났을 때 그는 주변의 어떤 아이보다도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12세가 되었을 때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대의 소년에게는 대사 변화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아이작의 부모는 그를 여러 유명한 의사들에게 데려갔지만 체중 감소의 원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그의 체중은 겨우 19kg, 신장은 1.67m였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아이작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서커스 세계라는 유일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작의 공연은 대개 정장을 입고 남녀의 위치에 서는 것이었고 관객들에게 그의 뼈와 같은 체격을 인식시켰습니다. 그의 독창성과 예의 발음도 관객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몇 번의 은퇴와 재활동을 거쳐 1887년에 병으로 사망하며 그의 경력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톱7 네 발 소녀 1868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마틀 코빈이라는 특별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코빈은 두 개의 별개의 골반을 가지고 태어나 각각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다른 쪽보다 작고 기능적이지 않았습니다. 코빈은 그 독특한 신체 조건 덕분에 13세의 서커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곧 가장 유명하고 수익을 올리는 공연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에게 매료되어 공연 중에 작은 쪽 다리를 움직이도록 자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주당 $450를 벌었고 이는 1800년대 후반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경제적 성공 덕분에 코빈은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직업에서는
실현 불가능했을 자립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해 말하자면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코비는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눈을 피해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톰 6. 엄지와 장군. 톰 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 캐릭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톰 샘 장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톰 샘 장군의 본명은 찰스 셔우드 스턴튼이며 1838년 1월 4일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나 키가 겨우 102cm인 서커스 단원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년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부모는 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찰스가 4세가 되었을 때 서커스 단장 바넘이 그를 발견하고 서커스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엄지 장군으로서 주요 상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유명 인물들의 모방을 하고 유럽을 여행하며 많은 중요한 가족들과 친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3년에는 같은 저신장자인 라비니아 울렌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약 2,000명의 초대 손님이 축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타보 재미있는 여학생. 엘라 하퍼는 보드빌 무대에서 재미있는 여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서커스의 파노라마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퍼는 1873년 테네시 주에서 태어나 희귀한 정형외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그녀의 무릎은 뒤로 굽어 있으며 그녀는 손과 발을 이용해 걸어 다녔습니다. 마치 네 발로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퍼는 명랑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관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홍보 포스터에서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장 멋진 프릭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보드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퍼는 다른 삶을 꿈꾸었습니다. 1886년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서커스를 그만두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퍼는 그 시점에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정형외과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탑 4. 바다가제 소년. 사진 속 소년은 그레이디 스타일스이며 1937년 7월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사한 손과 발을 가진 일반인들과 달리 그레이디는 선천적으로 혈관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따르면 이 유전적 질환은 오랜 세월 가족 내에 존재했으며 유전적 발병률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디의 혈관은 가족 내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손과 발이 위험한 상태였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바다가재의 집게처럼 변형되었습니다. 이 큰 장애는 그의 걸음을 어렵게 했으며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가족은 이미 그들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서커스를 발전시켰고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다가재 가족의 명성 속에서 그레이디는 7세부터 가족과 함께 서커스 투어를 다니며 매 시즌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의 친절과 인내와는 정반대로 그레이디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딸의 약혼자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결과로 고통받았고 아내가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탑 3. 아즈텍 문명의 생존자. 서커스 세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희귀한 공연들이 목격되었지만 슐리츠만큼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공연자는 없었습니다. 슐리츠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서커스와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출연자였습니다. 그는 선천성 소두증이라는 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은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작고 뾰족하며 인지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장애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겹쳐져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슐리츠는 셋 또는 넷의 지능만을 가지며 짧은 문장이나 구절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머리는 병으로 인해 작아지고 변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생 보드빌에 갇히게 되었고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으며 폭력 조절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슐리츠의 어린이 같은 열정은 주변을 매료시켰고 1932년 슐리츠는 토드 브라우닝 감독의 고전 영화 프릭스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부정적인 평이 많았지만 슐리츠는 그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연기로 큰 화제를 모았고 캐스트, 스태프, 관객들로부터도 사랑받았습니다. 탑이 코끼리 남자. 조셉 멀릭은 코끼리 남자로 알려진 빅토리아 시대의 보드빌 무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과장된 쇼맨십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개인을 드러냅니다. 1862년 멀릭은 영국 레스터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로테우스 증후군으로 알려진 증상에 시달리며 왼쪽 하체에 거칠어진 피부와 얼굴, 골격의 변형이 남았습니다. 그 결과 멀릭은 제국의 괴롭힘을 자주 받았고 지적이며 섬세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인생은 어두운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재혼하였고 멀릭은 17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레스터의 고아원에서 외로운 3년을 보낸 후 그는 서커스 참여를 희망하며 공연 예술가 샘 타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멀릭의 상업적 잠재력을 본 타워는 그가 코끼리에게 공격당하는 복잡한 뒷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전시물로 사용했습니다. 곧 멀릭은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성공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덕분에 멀릭은 자립할 수 있었지만 많은 비인간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멀릭은 후에 친한 친구인 프레더릭 트라버스 박사와 만났고 2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탑1 프릭 콤보 1800년대 후반 프릭쇼는 미국 전역에서 관객들을 모았습니다. 1870년대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프릭스와 찌질이로 불린 이 쇼들을 보러 모였습니다. 그 쇼 중 하나는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신선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 쇼에서는 관객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명의 공연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인간과 코끼리의 반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그의 특징은 아주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등에는 회색 피부층이 있으며 그는 코끼리처럼 겸손하게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공연 도중 또 다른 인물이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몸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지만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있으며 코 같은 가는 돌기가 턱까지 뻗어 있습니다. 작지만 매혹적인 공연 후 이상한 두 사람은 사라졌고 다시는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연에 대한 광고나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와 신원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으며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